농촌의 일상을 체험하고 수확한 농산물도 함께 먹어보며 힐링하는 농촌 체험 관광. 농협 네트워크스는 농가 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합니다. 농업인과 소비자의 또 다른 만남. 우리 모두의 농촌 체험 관광. 검색창에 곱함을 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유식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계좌 확인해줘. 은행과 기술이 스마트하게 한편이 된 NH 스마트 뱅킹 원업. 은행의 모든 것을 한 번에 편하게. 저와 한편 하실래요? 은행을 은행보다 스마트하게. NH 스마트 뱅킹 원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농민들의 재산 형성에 기여해온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인데요. 최근 기획재정부가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장려기금의 폐지를 권고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농업계에선 보다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도 모자랄 판에 사업을 아예 없애는 건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2019년 기금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민간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5개월 동안 국가운용기금의 존치 여부와 운용 실태 등을 평가한 자료입니다. 기금운용평가단은 여기에서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장려기금의 폐지를 추진하고 기존 사업을 일몰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평가단이 밝힌 폐지의 이유는 먼저 연간 납입 한도액이 240만 원으로 적어 농어민의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데다 부정가입자가 느는 등 사업 관리가 취약하다는 겁니다. 농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976년 도입된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은 지난 40여 년간 농민들의 재산 증식에 큰 역할을 해온 금융상품이기 때문입니다. 2헥타르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민이라면 가입할 수 있는데 약정이율 외에도 소득에 따라 연 0.9에서 4.8%의 이자를 저축 장려금으로 추가 지급해 농민들 사이에선 인기가 높습니다. 지난해 기준 상품 가입 계좌는 27만 6천 좌, 불이백은 9,507억 원에 달합니다. 농업계에선 일찌감치 월 20만 원이라는 저축 한도가 너무 적다. 농지가 2헥타르를 넘으면 안 되는 것도 현실과 맞지 않다 등 가입 제한 조건을 완화하고 저축 한도액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이해 당사자인 농어업인의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아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면서 정부의 관리 감독 또한 미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제도상의 허점이라든가 꾸준하게 기금에 가입한 사람들을 관리도 하고 그리고 감독을 해야 되는 기능들이 있는데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도 발생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농민단체들은 오히려 연간 저축 한도를 현재의 240만 원보다 높이고 소득별 장려금 지원 수준을 세분화해서 영세농과 신규 농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종 금융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농민들이 믿고 기댈 만한 사업이던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보다 많은 농민에게 혜택을 주도록 개편해도 모자란 상황에 그나마 있던 금융상품이 폐지 수순을 밟진 않을지 농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6월에도 마늘 양파값이 평년 대비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봄철 기상호조로 작황이 너무 좋았던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강창호 기자가 서울 가락시장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6월 마늘 양파 관측을 전해드립니다. 마늘과 양파의 6월 가격은 평년보다 낮을 것이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햇마늘 상품 3kg당 가락시장 경락값은 최근 8,700원 선입니다. 농경연은 마늘값이 현 수준에서 약간의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가량 낮고 평년 6월 가격인 1,518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마늘값 약세 전망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기상호조로 2019년산 마늘 생산량이 평년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산 마늘 재배 면적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준 데 비해 봄철 날씨가 좋아 단수는 10아르, 즉 1000제곱미터당 1330kg으로 평년보다 4%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마늘 생산량은 36만 2천 톤에서 36만 8천 톤 내외로 전망되는데 이는 평년보다 20%가량 증가한 겁니다. 작황까지 양호한 상태여가지고 총 생산량이 지금 많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거는 전년 대비 한 15%에서 한 20% 정도 증가하였고 금년 같은 상황에는 시세 자체가 지금 계속 낮게 형성될 것 같고요. 하반기 들어서는 좀 더 주춤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파값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농경연이 전망한 6월 양파 도매 가격은 상품 1kg당 550원 내외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6월 가격보다 100원가량 낮고 평년 6월 가격과 비교하면 31%나 낮습니다. 양파값 약세의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수요를 훌쩍 뛰어넘는 과잉 생산입니다. 봄철 기상호조로 작황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중만생종 양파의 재배 면적은 줄었지만 생육기 기상이 좋아 생산량이 대폭 늘 전망입니다. 2019년산 중만생종 양파 단수는 10아르당 6,900kg 내외로 평년보다 12%에서 14% 많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양파 생산량은 평년에 비해 최대 17% 늘어난 132만 4천 톤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평년 수준으로 따지면은 수세가 좀 많이 좀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재배 면적들은 좀 많이 줄었는데 지금 작황 상태가 좀 많이 좋다 보니까 수확량이 좀 평년보다 좀 많은 편입니다. 좀 출하를 조금 서두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반입량들이 좀 지속적으로 작년보다는 좀 느는 상황입니다. 양파의 수급 불안정이 현실화되면서 정부는 양파 4만 톤, 지자체와 농협도 협업하여 양파 3만 톤 이상을 시장 격리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양파 소비 촉진 행사 등을 통해 양파 가격 지지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산지에서는 양파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선 이 정도론 부족하다며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늘과 양파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농협 등의 수급 안정 대책이 어느 정도 가격 지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네, 농경연이 내놓은 6월 농업 관측 가운데 가격 전망이 밝은 채소류도 있습니다. 바로 배추와 무인데요. 지난달까지 출하량이 많아 약세를 보였던 배추 무 가격이 이번 달엔 평년 수준으로 무난하게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경연의 6월 배추 무 관측을 윤슬기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달의 배추 도매값이 지난해보다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상품 10kg당 4,500원 내외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가량 높은 가격대인데 이는 평년과 비교해도 강보합세입니다. 한동안 바닥세를 면치 못했던 배추값이 이렇게 오르는 건 출하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노지 봄배추는 작황 부진으로 생산 물량이 줄었고 중고랭지 일기작 배추는 농가들이 파종 자체를 적게 했습니다. 새우기 때 비가 많이 안 와서 봄배추가 막상 출하를 하려고 보니까 작황이 별로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서부터 배추 가격이 폭락을 해서 특히 중고랭주 배추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이 많이 파종을 안 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면적이 10% 이상 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6월 배추 출하량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1.3%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노지 봄배추와 중고랭지 일기작 배추의 출하량이 모두 감소할 전망이 나와서인데 전체 출하 면적은 5.3%, 단수는 6.4% 정도 감소할 전망입니다. 특히 노지 봄배추의 단수 감소가 눈에 띄는데요. 올해 노지 봄배추 생산량은 19만 7천 톤으로
약 19% 정도 감소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생산량은 관측보다 더 많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기상예보에 따르면 이번 달 이상고온 발생 일수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은 반면 강수량은 적을 전망입니다. 농경연은 만약 예보대로 이달에 가뭄과 고온이 발생한다면 칼슘 결핍과 같은 생리장애로 배추 단수가 전망치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렌지 배추가 좀 가뭄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가뭄하고 이런 고온이 계속될 경우에는 단위당 수량 같은 경우도 평년 대비 감소량이 있을 것으로 6월에서 7월 중순까지 시세가 좀 평년보다 작년보다 오를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 역시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경연은 이번 달 무 도매값을 상품 20kg당 10,000원 내외로 전망하는데 이는 지난해보다는 낮은 가격대지만 평년과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무값 회복엔 생산량 급감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설본무는 재배 면적이 지난해 대비 21%, 평년 대비로도 10%나 줄어들었고 노지본무는 재배 면적 감소는 물론 생육기 잦은 기상 악화로 작황도 좋지 않아서입니다. 호남 지역에선 추대 및 기역무 발생이 증가했고 충청 지역에선 아예 무 생육이 지연됐습니다. 월동무 저장 출하가 마무리되는 이달 중순 이후론 출하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 본무와 노지 본무 출하량이 각각 지난해 대비 34%, 13%가량 감소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묵감 역시 중순 이후론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까지 농경연의 6월 배추무 가격 전망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방역 목적으로 살충제나 소독제를 사용할 때 정해진 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정부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 규칙을 만들어 12일부터 시행에 돌입하기 때문인데요.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가축 방역의 실효성도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충제와 소독제 등 동물용 의약외품의 안전사용 기준을 신설하는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을 공포하고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의 핵심은 안전사용 기준 설정 대상을 기존 동물용 의약품에서 살충제, 소독제 등 동물용 의약외품으로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산란계에 기생하는 진드기 제거 등에 사용하는 살충제의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축산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의 실효성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과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동물용 의약외품의 제품 허가에도 정해진 사용 대상과 용법 용량,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농가는 살충제나 소독제 등을 사용할 때 소독제 권장 희석 배수 등 정해진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지금까지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기준이 따로 없어 경고 조치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농식품부가 지난해 말 전국 도계장과 도합장을 불시 점검했을 때 전체의 70%가 소독약 권장 희석 배수 등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경고만 내려야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살충제나 소독제를 적절하고 적당히 사용하도록 유도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가축 방역의 실효성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근본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 규칙 개정을 통해서 동물용 의약품 외품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해서 축산물의 생산 단계 안전성을 확보하고 축산농가 등에서 소독제 사용 기준 준수 유도로 가축 방역의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물약국이나 동물병원에서 판매 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는 약품의 범위도 동물용 의약품에서 동물용 의약 외품으로 확대됩니다.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만약 판매 기록을 보존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경고부터 최대 15일 업무 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 규정을 시행하기 전에 소독제와 살충제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소와 농가 등을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NBS 뉴스 이현경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KT 올레TV는 이달 12일부터
100번 채널을 통해 NBS 한국농업방송을 송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KT 올레TV에 가입한 530만 가구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100번 채널을 누르면 NBS 한국농업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KT 올레TV는 당초 166번 채널로 NBS 한국농업방송을 내보내다가 농민들이 기억하기 어렵다는 농업계의 요청이 쇄도하자 이번에 100번으로 채널을 변경했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남북 농업교류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남북 농업교류 전문가와 도민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남북 농업교류 협력사업 추진 가능성을 점검하고 농업교류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도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향후 대북제재 등 남북 정세 변화에 맞춰 남북 농업교류를 준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축산재해 예방을 위해 축산 분야 재해 유형별 대응 요령을 마련하고 올해 94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사업은 폭염 방지 시설 장비에 20억 원을 비롯해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14억 원, 가축 재해 보험료 지원 60억 원 등입니다. 또 축산 피해 발생 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신속한 피해 상황을 접수해 긴급 복구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2023년부터 도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감귤 가을향의 무병묘를 생산 공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무병묘란 바이러스와 병원균 등에 감염되지 않은 과수 묘목으로 제주도 농기원은 올해 특성 검정을 거쳐 최종 무병묘를 생산하고 생산된 무병묘를 종묘업체에 공급해 증식한 후 2023년부터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네, 요즘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기운도 없고 축축 처지는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 입맛 돋우는 제철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산딸기인데요. 새콤달콤한 맛은 물론이고 영양소도 풍부해서 더운 날씨 건강 챙기는 데는 제격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최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오늘 소개해드릴 제철 먹거리는 새콤달콤 산딸기입니다. 한 입 베어 물면 입안 가득 톡 터지는 산딸기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제철 과일입니다. 산딸기는 높이 2m 정도로 자라는 낙엽 화렵수에서 열린 열매로 꽃이 지고 난 뒤 생기는 열매가 붉은빛으로 물들면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산딸기를 이렇게 마트에서 주로 구입해야 하지만 예전에는 산에서도 들에서도 쉽게 산딸기를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산딸기 하면 어린 시절 추억 하나씩 떠오르기도 합니다. 친구들 생각나죠. 어렸을 때 친구들. 같이 뛰어다니면서 먹었으니까 따먹고 놀았으니까. 특히 여름철 떨어진 입맛을 살리기에 제격인 산딸기. 이 산딸기에는 비타민과 안토시아닌이 다량 함유돼 있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딸기에 풍부한 비타민C는 피부 미용에 효과적이며 안토시안 성분은 눈 건강과 면역력 상승을 도와 더위로 인해 기력이 없는 여름에 드시기 좋은 과일입니다. 또 산딸기에는 폴리페놀이 함유돼 있는데 이는 혈관에 쌓여 있는 유해산소를 없애 동맥경화와 고혈압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작은 산딸기 안에 다양한 영양소가 가득 들어있는데요. 그런데 이 산딸기를 즐겨 드시는 분들 중에 한 가지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산딸기가 물로 씻어도 벌레가 잘 안 없어져가지고 씻을 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산딸기는 열매를 보호하는 껍질이 없기 때문에 벌레가 있을 수 있어 세척은 필수입니다. 산딸기를 물에 살짝 담갔다가 흐르는 물로 세척하면 되는데요. 너무 오래 씻으면 비타민C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씻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산딸기를 깨끗하게 씻었다면 이번에는 맛있게 먹는 법도 알아볼까요? 산딸기는 그냥 생으로 먹어도 맛있지만 우유 또는 요거트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마시거나 차로 끓여 마셔도 좋습니다.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산딸기잼도 만들 수 있는데요. 먼저 산딸기의 물기를 제거한 뒤 산딸기와 설탕을 잘 섞어 3시간 정도 기다립니다. 산딸기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할 때 중불에 올려 가열하고 10분 뒤 레몬즙을 넣어 잘 섞어주면 색도 곱고 맛도 좋은 산딸기잼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싱싱한 산딸기 고르는 법도 알아볼까요?
네, 일단 검붉은 색깔 나는 게 가장 좀 좋은 상품 중에 하나라고 하실 수가 있고요. 안쪽에 보실 때 곰팡이가 없고 흰색 반점이 최대한 적은 걸로 그런 걸로 하셨을 때가 물건이 제일 좋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산딸기는 금방 무르는 특성이 있어 3일 이내 먹을 게 아니라면 물기를 제거한 후 냉동실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니까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귀엽고 앙증맞은 제철 과일 산딸기 만나 모셨습니다. 오늘 저녁은 가족들과 도란도란 둘러앉아 산딸기 맛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건강 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